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야 그래 뭐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디에서 이랬다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주가 조작만큼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이 놀랍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도 검토했었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어떤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했던 것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이거와 관련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주가 조작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도이치모터스의 대표가 VIP 초청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가 한동훈 장관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소환에 불응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했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해서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심각하게 검토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 청구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저 단독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것 때문에 놀라셨는지, 아니면은 검찰이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셨나요? 우선 대선 기간 당시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면 조사 과정에서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혐의 처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 요청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박범계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선거라고 할지라도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데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재명의 경우는 어땠냐 이거죠.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됐냐? 당연히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 이거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대선을 앞두고 2월 3일에 이재명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뭐가 도대체 흥미로운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은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거예요. 즉 김건희 여사와는 다르게 서면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고소했거나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거나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일단 조사를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는 성남도계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하는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다음같이 해명했습니다.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상한 것은 애당초 황무성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던 게 녹취록 때문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유한기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죠. 저렇게 유한기랑 황무성 두 사람의 녹취록에서 시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7번 가까이나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검찰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재명이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던 날짜가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 관련된 사안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딱 3일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재명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데, 더더욱 그런 의심을 키우는 게 분명히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서면 조사가 됐거나 면담 조사를 안 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검찰의 해명이 거짓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검찰이 이재명 집에 방문해서 소환장까지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이재명이 집에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고 양부남에게 대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검찰의 해명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검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무죄가 명백했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몇 번에 걸쳐가지고 소환조사 요청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재명은 대선 기간 동안 서면 조사가 됐거나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체포영장까지도 검토했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상황이 이렇다면 사실상 검찰까지 선두에 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당초 그냥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가 불거졌던 거, 그거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검찰 수사팀은 2021년도 12월 3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했다라는 게 이게 진짜 웃긴 일인 거죠. 왜 그러면 그때 당시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결과가 안 나왔던 것이냐? 김태훈 4차장 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김태훈 검사는 전대업 출신으로 경찰 구속이 됐던 전력까지 있는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위원회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김태훈이었죠. 그리고 김태훈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인데, 윗선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무려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비로소 한동훈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마찬가지로 김태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검언유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를 끝까지 밀었던 거,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12월 달에 수사팀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그거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논란이 제일 처음 불거졌던 게 2020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최강욱을 필두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었죠. 얼마나 그때 당시에 열심히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추미애가 있었고 이성윤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별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11월 달에 반부패 수사 2부로 다시 배당을 했죠. 그때도 정말 집요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별건 수사라는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수사관이 교체가 되기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2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불기소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때와 마찬가지로 싹 무시하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금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던 겁니다. 제발 민주당이 됐거나 민주당의 어용신문사들이 됐거나 야 체포까지도 검토했었다, 이거를 가지고 발발 지금 날뛸 것이 아니라 제발 이성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싸구려가 될지라도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